안녕하세요. 유호교수 연구실 석사과정 조창현입니다. 저는 지루코닌 피부관에서의 수소화물 재배열 연력학 모델 개발 및 무분산 SMR 운전에서의 안전시사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 모델링, 모델링의 적용, 그리고 무분산 SMR 운전에서의 안전시사점,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수소화물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은 원주 방향 수소화물을, 오른쪽 사진은 수소화물 재배열이 일어난 방사 방향 수소화물을 보여줍니다. 오른쪽과 같은 수소화물 재배열은 강한 후프 방향 인장 응력이 걸린 상태에서 수소화물의 석출이 진행될 때 발생하며 피복간의 관통균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복간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운전에서는 15.5메가파스칼의 외압이 내압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후프 방향으로 압축 응력에 인가되어서 수소화물 재배열이 억제됩니다. 그러나 건식 저장에서는 복내압이 외압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인장 후프 응력에 의해서 수소화물 재배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화의 정도는 방사 방향 수소화물 분율인 RHF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RHF를 예측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수소화물 재배열 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시간에 따른 석출 거동과 실제 미세구조 정보를 담지 못하여 RHF의 정량적인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클래시컬 뉴클레이션 티오리의 HNGD 모델 및 EBSD로부터 발견한 미세구조적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저희 연구실에서 EBSD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콜드웍 스트레스 릴리프드 절칼로이에서의 미세구조적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수소화물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석출이 되고 수소화물의 배양과 무관하게 모두 지르코늄 기지와의 정합성을 상실한 인코이런트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며 후풍 응력 하에서 방사화물 수소화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기작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저는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더 발전된 수소화물 재배열 현상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 수소화물 석출의 현상적인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뉴클레이션은 에너지 배리어를 극복하여 새로운 핵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스는 하이드라이드 팁에서의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이미 생성된 핵에 추가적으로 수소가 붙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량적인 모델링은 크게 뉴클레이션과 크로스를 각각 구분하고 이를 레디얼과 서큘퍼런셜로 나누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키네틱 파트와 터모다이나믹 파트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키네틱 모델입니다. HNGD 모델은 수소 농도와 냉각률이 주어졌을 때 3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 시간에 따른 뉴클레이션 크로스 또는 디졸루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계산합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HNGD 모델을 통해서 도출한 석출 거동입니다. 다음은 뉴클레이션을 다루는 연력학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화물이 인터그래뉼러로 형성되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 변화를 다음과 같이 리니어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상변화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두 파란색 덤이 드라이빙 폴스로 작용하고 주변 매트릭스의 변형을 유발하고 새로운 상관계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빨간색 두 텀이 리타딩 폴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 뉴클레이션이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서 새로운 핵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배리어를 의미하는 크리티컬 뉴클레이션 에너지는 위의 식을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석출의 스레시홀드 에너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석출량을 의미하는 뉴클레이션 레이트에도 관여합니다.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서로 나누게 되면 상대적인 석출량의 비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뉴클레이션에서의 파티션 펑션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구성하는 각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미컬 에너지입니다. 매트릭스에서 스트레스가 인가되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에 실제 스트레스 이펙트 보정을 위한 코렉션 팩터로 아레니우스 함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인 에너지입니다. 스트레인 에너지는 계면에서의 부정확과 응력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에 포뮬레이션을 완성하였고 EBSD에서 추출한 미세 조직적 정보를 추가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뉴클레이션 사이트 덴시티는 석출이 인터그래뉼러임을 이용하여 그레인 바운더리 길이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EBSD를 통해서 정량화하였으며 0.3이라는 값을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레디얼에게 허용되는 공간은 셀큐퍼런셜에 비해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배열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레디얼 그레인 바운더리 세그리게이션입니다. 텐사일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이것의 수직한 그레인 바운더리가 벌어지면서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가 증가하는데요. 이때 고에너지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소멸하면서 에너지적으로 큰 인센티브를 얻기 때문에 석출 위치로 선호됩니다. 클레딩에서는 후풍력이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레디얼 그레인 바운더리가 석출 위치로 선호되게 되고, 이를 간단하게 리니어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젤도비치 팩터는 배양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베타 값은 디퓨지비티에 비례한다는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도된 모든 식들은 온도 의존성이 반영된 채로 위식에 대입되어 뉴클레이션 레이트 레이시오를 계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클레이션 외에도 크로스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크로스는 석출 수소화물에 추가로 붙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미 석출되어 있는 수에 비례하여 나눠주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키네틱 HNGD 모델의 경우 스트레스 이펙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리니어 펑션을 도입하여 뉴클레이션과 크로스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총 석출량은 유지되면서 뉴클레이션과 크로스가 비율만 소폭 변화하게 됩니다. 코드 구조입니다. 온도와 압력, 이력, 그리고 수소 농도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먼저 키네틱 모델에서는 각 타임 스텝별 뉴클레이션 크로스 또는 디졸루션을 계산하고, 터모다이나믹 모델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받아 배양을 분배합니다. 이때 뉴클레이션과 크로스의 파티션 펑션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후 이터레이션을 반복하여 최종 RHF를 계산합니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자로급 피복간에 대한 수소 장인 및 재배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배열 실험관 복내압을 통해서 응력이 인가되었으며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실험 이후에는 시편별 RHF와 수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RHF는 연구실에서 기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펫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수소함을 디텍트하고 배양을 판단하여 RHF를 계산해줍니다. 수소 농도는 별도의 장비를 통해서 측정이 되며 다른 실험 조건들과 함께 코드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로 도출된 RHF가 실험법과 비교 검증됩니다. 검증 결과입니다. EBSD를 통해서 측정할 수 없는 인터페이셜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알려진 범위 내에서 선택되었으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은 다양한 호프 스트레스, 쿨링 레이트에 대해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석출이 고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석출 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모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크리티컬 뉴클레이션 에너지를 도시한 것인데요. 빨간색이 레디얼, 파란색이 서큐퍼런셜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온 영역을 확대해 보면 고온에서는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는데요. 이는 강한 후풍력 하에서 레디얼 석출이 에너지적으로 선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온에서의 레디얼 석출 선호성이 수소화물 재배열의 기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각 변수 센시티비티와 이에 대한 물리적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도출된 계산 결과는 과거 문헌에서 실험적으로 보고된 바와 일치합니다. 먼저 흡스트레스의 경우 특정 값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저희 모델은 급격한 상승의 기점이 되는 threshold 스트레스를 NRC의 규제 기준인 90MPa과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소 농도의 영향은 녹는 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초기에 모든 수소화물이 녹아있는 저농도 영역에서는 농도가 상승할수록 고온에서의 뉴클레이션에 참여하는 양이 증가하고, 고온 뉴클레이션의 레디얼 선호성으로 인해서 RHF가 증가합니다. 한편 고농도 영역에서는 초기 온도에서 녹지 않은 수소화물이 많아지고, 이것이 모두 원주 방향이기 때문에 RHF가 감소합니다. 다음은 쿨링 레이트입니다. 냉각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경우 고온에서의 석출 뉴클레이션과 그로스가 증가합니다. 이는 두 가지 상충된 결과를 야기하는데요. 고온에서의 뉴클레이션이 증가해서 RHF가 증가하는 것과 증가한 그로스가 기석출된 원주 방향에 붙어 RHF가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건식 저장 환경에서는
1번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냉각이 느려질수록 RHF가 증가하는데 이는 랩스케일 실험이 장기 건식 저장에 비해서 보수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의 모델링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학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냉각 과정에서 시작 피크 온도를 조절한 결과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RHF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크 온도의 감소는 습식 저장의 연장을 통해서 쉽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습식 저장의 연장이 드라이 스토리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매트릭스 하드닝 효과입니다. 매트릭스가 하드한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재배열이 억제되는 거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드닝 이펙트는 콜드워크뿐만이 아니라 조사의 중요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서 리액터 환경을 경험한 실제 사용 해결료에서는 재배열이 다소 억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각 과정 중 특정 온도 구간을 오실레이션 시켜 열순환 효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열순환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배열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실험적으로 보고된 바와 일치합니다. 또한 독일 GRS와 KIT에서 주관한 스피즈월드 벤치마크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벤치마크의 목적은 장기 냉각 과정에서의 크립과 재배열 거동의 예측에 있습니다. 저는 2D FDM 구조 해석 모델과 리오리엔테이션 모델을 통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및 압력 플럭추에이션에 따라서 속출 거동이 즉각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고온인 피복관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RHF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결과를 제출 완료 후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운전 내식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PRXA는 콜독 스트레스 릴리브드 피복관에 비해서 구별되는 미세구조적 특징이 세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콜독 스트레스 릴리브드에 비해서 덜 일롱게이티드된 그레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레인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트라그래뉼러 하이드라이드가 상당수 존재하고 EBSD 분석으로부터 이들의 인터페이스가 코이런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인트라그래뉼러 하이드라이드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소멸하면서 취하는 에너지 이득은 없지만 코이런트 인터페이스를 형성함으로써 에너지 지출을 최소화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된 재배열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뉴클레이션의 파티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존의 콜덕 스트레스 릴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인터그래뉼러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채널로만 분배되는 반면 PRXA는 인트라그래뉼러까지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채널을 더 추가하여 총 네 가지 채널로 분배됩니다. 한 모델을 실험 검증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의 실험 데이터에 한해서는 모델이 실험을 잘 예측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PRXA와 콜독 스트레스 릴리브드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동일한 응력 및 냉각률 조건에서 PRXA가 콜독 스트레스 릴리브드에 비하여 수소화물이 재배열이 증진되고 이는 실험적으로 저희가 관찰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한 재배열 모델들을 경소로 해결료 코드인 기프트에 통합하였고 추후 말씀드릴 시뮬레이션에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소화물 재배열은 건식 저장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정상 운전에서 외압이 내압보다 높아 압축 후풍력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펠렛과 클레딩 사이에 갭이 닫히고 소결체 피복 간 상호작용 PCI가 발생하면 정상 운전 간 인장 후풍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무붕산 운전의 출력 변동으로 인하여 PCI를 겪는 BWR에서는 과거부터 정상 운전 중 수소화물 재배열이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 발표된 오크리지의 고연소도 피복관에서 관찰된 수소화물 재배열 또한 PCI에 의한 재배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PCI에 의한 재배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2회의 수소 장입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H를 용해도를 초과하는 300ppm가량 장입하였습니다. 2차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맨드렐 장치를 이용하여 인장 응력이 인가된 상태에서 동위 원소인 D를 장입하였습니다. 수소가 포화된 상태에서 D가 피복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석출이 되고 뒤에 영향을 분리해내면 PCI에 의한 재배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을 완료한 이후의 광학 현미경 사진입니다. 맨델의 비접촉부에서는 설균포란설만 존재하는 반면 접촉부에서는 레디얼 하이드라이드가 관찰됩니다. 이때 컨택 리전에서 특히 바깥쪽 영역에서 대부분의 레디얼 하이드라이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뒤의 장입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레디얼 석출이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며 PCMI가 유발한 리오리엔테이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2차 이온 질량 분광계인 심스의 2D 매핑을 이용하면 보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본 시편은 과거 진행한 어닐링 시편으로 진행했던 심스의 예시 사진입니다. 오른쪽 D 매핑에서는 듀테라이드로 보이는 D가 보이는 반면에 H에선 노이즈가 심하게 낀 모습인데요. 추후에 진행될 PCI 리오리엔테이션 시편에 대해서는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실험 조건 및 전처리 작업을 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PWR 및 무붕산 SMR은 기존 PWR 대비 극심한 PCI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열팽창 계수에 있습니다. 작동 온도에 해당하는 열팽창 계수를 확인해 보면 펠렛이 클래딩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붕산 SMR의 경우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 라드를 투입한 상태로 있다가 주기 말에 급격하게 뽑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때 제어봉 주변의 봉의 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펠렛이 급격한 열팽창을 하면서 PCI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경수로 해결료 코드 기프트와 뉴트로닉스 코드인 스핑크스를 연계하여 전노심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계산을 통해서 도출한 각 노형별 흡 스트레스, 오른쪽이 RHF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붕산 SMR에서는 심화된 PCI에 의해 PWR에서 겪어보지 못한 강한 흡 스트레스와 RHF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무붕산 SMR의 강한 능력과 정상 운전 간 레디얼 하이드라이드 생성은 PCI DHC 페일리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I에서 강한 능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피복 간의 결함이 생성되면 크랙에서의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수소가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크랙 주변엔 수소화물이 석출되게 되고 딜레이드 하이드라이드 크래킹에 의해 수소화물을 따라 크랙이 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크랙이 기석출되어 있는 레디얼 하이드라이드를 만나게 되면 크랙의 전파가 가속화되면서 스루월 크래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크랙의 전파의 관점에서 RHF가 중요한 인자이며 무붕산 노형이 PWR 대비 RHF를 높게 갖기 때문에 PCI DHC가 무붕산 SMR에서의 핵심 위협 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WR 대비 무붕산 노심에서의 연소도 증가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프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무붕산 SMR과 유사한 노심 평균 연소도를 가진 OPR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해당 노형에서 가장 후풍력이 높은 케이스 2개를 선택하여 주기 길이를 늘리면서 RHF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PWR과는 달리 무붕산 SMR에서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정상 운전간 생성되는 레디얼 하이드라이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PCI DHC 관점에서 악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붕산 SMR의 사고 상황을 수소화물 재배열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습니다. 먼저 DBA입니다. SMR의 DBA에서는 PWR과는 달리 온도가 감소합니다. 이때 정상운전에서 형성된 초기 RHF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슬로우 쿨링과 음로트 쿨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300도씨 150메가파스칼에서 냉각이 시작되며 등적 과정을 가정하였습니다. 보시는 컬러 맵이 전체 수소 농도 및 냉각 초기 RHF에 따른 냉각 후 최종 RHF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 맵들 위에 앞서 계산한 데이터를 오버랩하였습니다. 보시면 비록 초기 RHF는 무붕산 SMR과 OPR 1000이 최대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최종에서는 최소 10% 이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트랜지언트 레디얼 하이드라이드가 단순히 산술적인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로스를 통해서 수소화물 재배열을 유발하고 이러한 영향은 특히 고연소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대형 경수로
연소도 제한 영상인 FFRD가 사라진 무붕산 운전에서는 수소화물 재배열이 연소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BDBA에서는 다중고장으로 인해 온도가 소폭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초기 온도 상승으로 인해 PCI가 발생하고 이후 갭이 다시 열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압이 외압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식 저장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수소화물 재배열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및 재원입니다. SMR은 PWR과 달리 사고 시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산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붕산 SMR에서는 정상운전 동안 수소화물 재배열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시 프리트린전트 레디얼 하이드라이드에 수소가 붙으면서 추가 재배열 현상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높은 RHF는 PCI DHC 페일리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화가 아닌 수소가 지배하는 무붕산 SMR에서는 현재 산소 기준 안전 규제가 수소 기준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때 ATF의 정상 상태에서 수소 흡수 억제는 무붕산 운전의 수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FFRD가 일어나지 않는 SMR 환경에서의 ATF 활용은 연소도 증진 및 수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수소화물 재배열에 대한 연력학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미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RHF를 계산할 수 있고 개발된 모델은 경수로 해결료 코드 기프트에 통합되었습니다. 과거 문헌으로부터 PCI에 의한 수소화물 재배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맨델 테스트 및 심스를 통한 특성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붕산 SMR에서는 PCI에 의해서 발생한 프리트린지언트 레디얼 하이드라이드와 함께 PCI DHC가 잠재적인 파괴 기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하기준 안전체계가 무붕산 SMR에서는 수소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때 ATF가 정상 운전과 수소 흡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